안녕하세요. 데이드 이슈. 세상의 모든 이슈를 재미있고 쉽게 풀어드립니다. 미국의 뉴요커에 실린 14일자 기사입니다. 한국에 사는 기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한 한국을 보며 미국이 아닌 한국이 선진국임을 체감하며 느낀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왜 스스로를 후진국이라 생각하는지 의문을 표합니다.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가 없어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한국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의 편안함. 내가 왜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사를 왔는지 물을 때 나는 선진국에서 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반농담으로 시작했지만 이 말은 최근 새롭고 당혹스러울 만큼의 타당함을 얻게 됐다.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인들은 한국의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서울 지하철 시스템, 그리고 내 고향에서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주요 기반 시설과 사소한 일상 편의 시설들에 대해 항상 부러움을 표현한다. 그런데도 불과 몇 주 전에 내가 친구들, 가족, 심지어 본사의 편집국으로부터 한국에서 일어난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에 대한 걱정 어린 메시지를 받았던 것은 그들이 전염병에 대한 미국 정부의 미친 짓을 막을 수 없다고 믿는 와중에도 미국인의 삶이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안정적인 선택이라고 믿기 때문이었다. 코로나19는 지난 1월 말 한국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한국 언론에서 피할 수 없는 사건이 되었다. 내가 평일 아침마다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며칠간 미국 CDC와 다른 단체들의 미국 공무원들이 한국의 진단과 방역 전략을 칭찬하고 미국이 왜 그것들을 따라할 수 없는지 묻는 영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노골적인 진행자인 김 씨는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된 것 같지 않니? 라는 말을 한 번 이상 반복하며 확인하려 했다. 마치 그 사실을 방금 깨달은 것처럼 약간 놀란 듯한 만족감을 느끼며 말했다. 물론 김어준은 경제적으로 발전한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뒤처져 발달이 늦은 후진국과는 반대 의미인 포괄적 의미의 선진국의 용어로 선진국을 사용한다. 사실상 한국은 굉장한 대중음악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선진국이고 그들의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유기적인 연결성을 갖고 있고 최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싹쓸이할 정도의 능력을 입증하는 등 1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모든 선진국 중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주는 나라 중 하나로 여겨져 왔음에도 한국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그들의 나라를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후진국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유명한 경제학자인 한 한국인 친구는 이것을 국가적 열등감이라고 내게 설명한 적 있는데 그것은 2014년 세월호 침몰과 같은 재난 시의 현저히 드러나며 이런 종류의 사건이 저개발 사회의 당혹스러운 특징으로 여겨진다고 말이다. 현대 한국의 개요는 이러한 현상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데 다양한 원인으로 추정한다. 이를 20세기 초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진 일제 식민 통치의 유산 탓으로 돌리는 사람도 있다. 새로운 한국인, 어느 국가의 이야기를 쓴 마이클 브리는 일본의 통치자들이 한국이 그때까지 지나쳐왔던 진짜 세상, 기차와 전화와 전기의 문명 세계로 강제로 이끄는 것과 동시에 일부 한국인들에게 그들의 평판이 나빴던 후진성이 타고난 열등감의 결과라고 결론짓도록 유도했다. 일부 한국인에게 그들의 평판이 나빴던 것이 자연적인 열등감의 결과라고 결론짓도록 유도했다. 심지어 진짜 한국적인 것들도 수치심의 원천으로 여겨졌다. 멋진 한국의 탄생, 한 나라가 대중문화를 통해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에서 홍은희는 한때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친구들이 놀러오고 싶어하지 않게 만드는 더러운 냄새나는 풍습의 폐물이라고 일컫던 배추와 마늘로 만들어진 발효 음식이자 국가의 기본 식품인 김치가 가져온 배추 열등감을 얘기한다. 전 이코노미스트 한국 특파원 데니얼 튜더는 한국은 특히 미국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나라라고 했다. 아이러니한 점은 한국은 많은 면에서 미국을 추월했다. 한국 국민들은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나은 교육을 받고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적고 가난하게 살 가능성이 더 적다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짧은 역사 속에서 어떠한 문제가 불거지면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은 종종 떠났고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 정착했다. 찬사를 받은 단편집 떠돌이집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리는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하기 위해 박정희 개발주의 독재 정권을 탈출한 이 씨에 대해 쓰고 있다. 그 후 그는 1986년 학생 시위대가 후추 스프레이 공격을 받고 1995년 가족 전체를 몰살하기도 한 삼풍백화점 붕괴 등 개발도상국이 겪는 일상적인 재난에 대한 한국 뉴스를 보면서 아무리 나라가 번성하고 과타멜라에서 몽골에 이르는 영재들에게
미국인들에게 학술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하고 영화와 기술의 트렌드를 정립한 후임에도 그는 떠나는 것이 옳았다고 스스로 확신했다고 말했다. 오늘날 한국 전쟁과 그 여파를 경험한 세대들은 미국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심지어 훨씬 더 세계화된 젊은 사람들도 내가 왜 궁극의 선진국인 미국보다 한국을 선택한지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나는 미국의 가장 큰 도시들조차도 부족한 상대적으로 낮은 강력범죄와 이용 가능한 공중화장실의 존재로부터 시작해서 서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열거하고 싶다. 이제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 나라의 반응을 간단히 비교할 수 있다. 앤 애플바움이 미국 아틀란틱 지에서 썼듯이 미국은 그들 자신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효율적이며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된 사회라고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드러나기 직전이다. 자신이 벌거벗은 줄 모르고 엄청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착각하는 임금님에게 아무도 감히 말을 못하고 있는데 어느 팩트 폭격러가 임금님은 벌거벗었다를 외쳐서 망신당하기 직전이니 자중하고 돌아보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8일 첫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이 보고된 서울 생활에는 변화가 없다.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전화마다 새로운 확진 환자의 국가비상 경보 시스템이 울려 퍼지고 4월 초 1만 건을 넘겼다. 높은 소리로 들리지만 바이러스 확산의 명백한 안정성을 반영하는 이 숫자는 전 세계적으로 언론의 관심을 끌었던 드라이브스루 센터로 상징되는 진단시설의 신속한 구축에 기인한다. 서울은 다른 세계적인 수도들을 유령도시로 만드는 일반적인 봉쇄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감염되었거나 감염자와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정부로부터 손소독제, 마스크, 신선한 농산물 및 기타 필수품을 공급받아 일반 대중으로부터 격리된다. 4월 1일 외국인과 내국인을 막론하고 모든 입국자에게 2주간의 격리가 도입되었다. 지금 보기에도 비교적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한국 정부의 초기 대응은 대중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위험이 곧 끝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섣부른 장담에 대한 분노, 마스크의 가용성에 대한 일관성 없는 정보에 대한 분노, 그리고 정부가 마지못해 대한의사협회의 중국 입국 제한 권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대한 분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국의 계속되는 봉쇄, 증가하는 확진자, 폭락하는 주가, 그리고 불가사의하게 사라지는 화장지의 뉴스 보도와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스크롤하면서 흐트러지기 시작한 고국에 고개를 떨구고 있는 이 씨의 기분이 든다. 아마도 자신의 나라를 후진국으로 생각하는 한국인 이 씨에 빗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고개를 들어 지난달 김어준이 그 나라의 발병에 책임을 지우는 것 같았던 대구에서 북서쪽으로 150마일 정도 되는 도시인 서울에서 내 주위 모두 비교적 평범한 생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본다. 학교와 다른 공공기관들은 임시 휴업했고 아주 최근에는 체육관과 같이 붐비는 사업체들을 임시 휴업시켰다. 그래도 카페는 붐비고 비록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거리나 공원에는 세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다니고 있고 매장은 화장지가 넘쳐나고 지하철에서 자리를 잡는 것은 여전히 쉬운 일이 아니다.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아니 사실은 그것 때문에 갑자기 나는 마치 내가 코리안 드림을 사는 것처럼 느낀다. 기사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국뽕 주제가 넘쳐나서 짜증스러운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국뽕은 저도 반기지 않습니다만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 정도의 국뽕은 자부심으로 바꿔도 될 듯 합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공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